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 전속요건을 중심으로 발제를 할 윤종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제 분석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전속요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에 정부안이 이제 제안이 돼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동용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부 수집 이용 방법에 대한 개선, 또 국외 이전과 관련된 내용, 또 자동화된 결정, 즉 이제 AI로 처리되는 경우에 정보 주체 권리 문제, 또 기타 형벌 및 과징금 기준 정비가 됐는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거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마이데이터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들어보신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송 요구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EU에서 EU GDPR의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죠. 이거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지금 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받은 권리를 그 정보 처리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 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이제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권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권리인데요. 이게 이제 모든 정보에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의 정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정보를 이동해주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 처리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GDPR에서 그 정보 대상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우선 정보 주체가 스스로 제공하는 개인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로그 기록이나 검색 이력처럼 정보 주체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수집된 행태 데이터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또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정보, 또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처리하게 된 개인정보도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처리자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처리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정보 주체가 제공하였거나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이런 정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이죠. 거기에 이제 소비자의 접근권이라 들어가 있는데, 소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사본을 메일이나 전자접 방식으로 또는 전자접 방식으로 보낼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동 가능하고 다른 정보 처리에게 아무 장애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포맷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비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자한테 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GDPR에 나오는 데이터 이동권과는 달리 다른 정보 처리자에게 직접 글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에 지금 도입되기 전에 다른 이제 EU나 미국에서 나와 있었던 데이터 이동권 관련 움직임인데요. 이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기존의 권리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 주체의 권리는 어디에 핵심이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그걸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또 그걸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막 넘기거나 또 제공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동의에 의해서 많이 처리하는데, 내 정보가 일로 가는 것도 내 동의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처리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딴 처리자에게 넘기는 것도 내가 동의를 갖고 이제 통제를 한다는 취지죠. 근데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는 뭐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인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즉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보 주체가 내 정보에 관한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이용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주체를 뒷받침하게 한 권리가 이제 데이터 이동권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동의에 의해서 내 정보를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게 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는,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정보 주체 권리는 뭐 어떤 소극적인 또는 수동적인 어떤 방어권에 비하면, 이 데이터 이동권은 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정보를 내가 통제를 하고 내가 주도해서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뭐 본인의 가치든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든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에 의해서 실현되는, 어떻게 말하면 개인정보의 활용이나 통제 모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법적인 권리로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권을 갖게 되면 나에 관한 정보를 모으거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또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게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그런 정보를 처리할 때 그냥 뭐 단순한 뭐 못 쓰게 하는 정보에서의 동의 행사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디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정하고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PIMS나 PDS 같은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기술적인 지원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모델은 쉽게 말하면 이런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해서 거기에 기술적인 플랫폼의 도움을 얻어서 정보 주체가 주도하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마이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권리죠. 그냥 활용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보 주체가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하겠다는 거여서 지금까지의 어떤 개인정보의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 처리자에서 정보 처리자가 내 이익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개인정보를 다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 갖고 이제 뭔가 해보려는데 정보 주체가 그거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내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충돌하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즉 정보 처리자가 애써 거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만들었거나 정보 처리자가 어떤 분석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 즉 개인정보 처리자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드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익을 밸런스를 맞추기 하는 방법도 이제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딱 잘라서 어느 건 줘도 되고 어느 건 뭐 주면 안 되고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충돌되는 문제가 나는데, GDPR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은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드는 게 저작권,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이 또 해당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그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보면 이런 취지를 밝히고는 있는데, 그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좀 문제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글로벌하게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제 실무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에서는 횟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회 이상은 2회를 초과하는
데이터 이동권 행사를 못한다 해서 1년 동안 이제 이해로 한정하고 있는 걸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정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술적 플랫폼을 사용하기는 할 텐데 이동을 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옮겨지고 하는 중에 이제 어떤 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그러한 이동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지의 이제 개인정보의 이런 데이터 이동권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아까 말씀드린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속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이동권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그러니까 일반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거기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또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어느 특수 분야, 특별한 분야에서 개별대로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활용에 관한 권리니까 어떤 데이터 활용에 관한 어떤 법, 별개의 법, 즉 뭐 데이터 기본법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데이터 산업진흥과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데이터의 산업에 관한 법에다 넣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핵심은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런 데이터 이동권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인 확보를 통해서 정부 주체의 권리를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활용이라는 효과를 나아가자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게 이제 뭐 저도 같은 견해였고 이번에 개보법의 개정안에 그게 들어간 것도 결국 이거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 주체의 보호는 서로 별개가 아니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제권과 정보의 활용을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자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한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전속요구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크게 뭐 이후에 데이터 이동권하고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나한테 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리고 그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일정한 어떤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정보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정보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또는 체결한 계획을 이행하거나 체결 과정에서 정부 주체의 요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EU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EU에서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행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부 주체 행위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보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거는 약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포함되는 거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리고 뭐 수기로 되는 정보들이 아니고 컴퓨터든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정보에 한정을 한 거고 이거는 뭐 데이터 이동권의 애초에 출발부터 보면 그 권리를 한정하는 거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 처리자에게 이 전속 요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전속 요구권에 응하려면 그거를 수많은 개인정보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요청을 받아서 그걸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포맷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서 매번 또 아까 말한 어떤 보안적인 위험 요소도 고려를 해서 그거를 보내줘야 되니까 이게 가령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 또는 기술적 배경이 약한 정보 처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 처리자에게 전속 요구에 따라야 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뭐 정보 처리자의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처리 능력 또는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처리자에게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별도로 생성한 정보, 이거는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정보 처리자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보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그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송 방법은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송 거절 중단 사유는 정보 조치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뭐 대통령령으로 아마 그 구체적으로 정할 것 같은데 전송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이제 두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가 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전송력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긴 두는데 이거는 GDPR과도 마찬가지여서 충돌할 때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 개보법에도 이제 개정안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축적이 되면서 기준이 잡아지거나 아니면 이거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마이 데이터 모델의 이제 한계고요. 그래서 이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개인정보의 활용의 가능성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고, 저도 사실 이런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마이 데이터는 지금의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좀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취지는 이제 아직도 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차원에서 어떤 사적 영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밀한 사적 영역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를 한다는 권리입니다. 근데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그냥 숨겨놓고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오히려 자기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런 마이데이터 모델이 갖는 의미는 그런 정보화 시대의 진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반영을 한 거죠. 즉 단순한 방어적 모델이 아닌 적극적인, 능동적인 모델이라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나오는 거긴 한데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 주체가 개개의 주체들이 뭐 이건 사람마다 다 차이 있겠지만 일단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거야 뭐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내 이익에도 맞고 그리고 현명한 선택에 따라서 활용을 하게끔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판단을 과연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암만 기술적으로 플랫폼이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선택은 주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금 같은 시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시대에는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돼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사람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어떤 처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정보 주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결국 선택은 개인정보 주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는 핵심은 어떻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 이거는 처음에 동의가 핵심이 아니라 처음에 선택이 핵심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허락을 이용을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용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중지를 시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후관리나 사후 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마이데이터는 처음에 부분만 어떻게 말하면 활용을 할 때 선택만 보장이 되지 이 뒷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고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유형을 보면 뭐 제일 간단한 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서 딱딱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 그래서 미리 개인정보 조건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매번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부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해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름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 선택을 하면 미리 예상을 해서 이게 요렇게 하면은 내 맞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결국 또 상당한 부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런 걸 한 다음에 그 포괄적인 조건만 주면 구체적인 어떤 이용 허락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방식.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단계에서의 어떤 부분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가 되고 이 세 번째 정도가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솔루션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옛날 EU에서 실험적으로 했던 My Health My Data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미리 정부 주체가 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 놓으면 그걸 이용하자는 쪽이 요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았을 때 그게 그 이용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역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동된 결과 이런 것들은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두 번째 형태죠. 좀 더 정부 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조건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되고 그거를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 데이터라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이 한참 나왔을 때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정부 주체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좀 마이 데이터 모델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유용하게 정보 주체를 도와주는 데이터 이동권에 기초해서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도와주는 형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정보 주체가 잘 할 수가 있느냐. 즉 우리가 정보 주체하고 처리자하고 비교를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상당히 이제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도 크고 협상력도 되게 있고 근데 거기에 개인이 어떤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협상하면서 그걸 사전에 또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될지 다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데이터 신탁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아까 말한 그 방식 중에 세 번째 방식. 정보 주체는 일종의 그냥 포괄적인 조건만 이렇게 해주면 그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성과 협상력을 가진 제3의 주체가 그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그 정보 처리자와 협상을 해서 조건을 해서 이용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후 관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리포팅을 그 주체가 받아서 그거를 자기한테 맡긴 그 정보 주체에게 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주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반면 정보 주체를 도와서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를 도와주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를 도와서 개인정보 이용 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와 협상해 나가는 방식. 이게 이제 데이터 신탁이라는 개념인데요. 뭐 여러 가지도 여기서도 이제 이게 과연 정보 주체가 그렇게 딴 사람한테 내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용을 해 주는 걸 맡길 수 있느냐, 신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수탁자의 자격이나 인증제도 문제. 또 그러면은 그걸 해주는 그 사업자는 뭐로 수입을 넣느냐. 물론 그런 걸 하면서 뭐 수수료 형태의 것을 뭐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진짜 그 많은 데이터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 신탁 개념을 딱 얹히면 이제 저런 모델이 나오는 거죠. 즉 정보 주체가 선택한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되기도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은 저 아래쪽으로 데이터 신탁을 통해서 다른 채널로 가고 그리고 사후 관여를 저 데이터가 신탁의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저 마이데이터가 지금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게 신용정보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법에도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3의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하는 한편 하나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본인 신용 정보 관리 회사는 내용을 법을 쭉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주체 통제를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모아진 개인의 정보를 분석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오히려 그거를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간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데이터 신탁이라는 개념에서 말한 그런 방식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개인정보법 전문 개정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문기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업무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그리고 정부 주체의 권리 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은 정하는 업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개정안도 저희 데이터 신학 같은 제3의 주체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데이터 전송 요구에 대한 개정안 부분은 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까지도 잘 유심히 보시고 한번 앞으로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이기도 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숨길 게 아니라 이제 현명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익을 얻을 건 얻고 또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플랫폼 운영사에서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서 데이터를 이동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거는 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호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전통적인 통제권, 네. 오용을 방지하는 권리죠. 네. 함부로 딴 데 보낼 수 없죠. 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걸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이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살펴볼게요.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로 볼 때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의 통제로 개인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네요. 활용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이동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정부 주체가 통제권을 가지면 더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누구는 이건 활용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묘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주면서도 데이터 주체가 계속 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데이터 이동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데이터를 활용을 폭을 넓혔다 그러면은 정보 주체는 거기서 빠져 있죠. 네. 그냥 정보 주체는 더 이상 관여 못하고 이 활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거나 이용하는 쪽으로 이제 됐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막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정보 주체에게 좀 더 통제권을 줘서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더 활용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양자의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여서요. 이거는 뭐 양쪽에서 다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결국 그 운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그리고 정부 주체가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나서겠느냐, 그럼 정부 주체에도 결국 신뢰를 줘야겠죠. 네. 이거는 결국 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듯이 지금의 개인정보 결정권은 단순한 그냥 내 사적 영역을 보호해서 건들지 마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려면 그 두 가지가 다 실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데이터 이동권이나 전송 요구에 대해 담겨 있는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개보법에다 넣고자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질문은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 2개 정도만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요구권에서 정보 전송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전송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저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취지의 질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좀 그 대상 정보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불명확한 것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어떤 행태 정보 같은 경우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주체 이제 처리자의 이익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 이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규정으로 봐서는 아직 명확하게 딱 해결이 된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시행령이나 기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서 좀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그 처리 이동할 때 그 규정에 보면은 기술적 뭐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모든 구체적 케이스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걸 예상하고 만들 수가 없으니 일단 네. 만들어 놓고 결국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의 말씀드린 대로 뭐 하위 법령이나 기타 가이드라인 또는 관행위에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면서 확고해지는 거니까요. 예, 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저도 개인정보를 오래 했지만 이런 활용과 보호는 계속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활용과 보호는 그냥 동전의 앞뒷면이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보호하겠다면 그 이상은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니까. 근데 해보면 제일 기본은 결국 신뢰인 것 같아요. 정보 주체가 이 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가 신뢰가 없거나 신뢰가 깨지면 결국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활용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주체에게 자꾸 신뢰를 줘야 정보 주체가 스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권을 주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그런데 통제권을 주고 그다음에 활용이 정보 주체에도 이익이 된다는 거를 신뢰를 주면 정보 주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어떤 그 데이터 이용에 대한 또 이익도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나서 좀 적극적으로 가면 또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